스스로가 이게 반복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그렇죠. 나의 이 감정이 어떤 걸 향하고 있는지. 오늘의 육아소보원 주제는 바로 훈육입니다. 사실 아이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훈육인 것 같아요. 뭐 아이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스킨십해주고 이거는 부모님도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마음껏 해줄 수 있는데 이제 훈육이라는 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싫은 소리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고 정말 고민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특히 훈육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이 말 같고 저렇게 맞아. 해석하면 저거 같고 막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그러니까.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약간 과목으로 따지면은 국어야. 그쵸. 도덕도 약간 맞아. 섞여 있고.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훈육을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매체들에서 얘기를 많이 다루는데 훈육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는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네. 이 많은 고민들 박선우 선생님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40개월인데 소리 지르고 친구들 때리려고 하고 무조건 자기 위주로 해야 하고 저도 가끔 너무 화가 나서 욱할 때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데 그럴 때는 아이는 소리 지르고 울거나 훌쩍이면서 안아달라고 하는데 안아주기 싫은 마음도 생기고 얼마나 힘들면 그죠? 그러고 나서 잘못된 행동을 집어주고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계속 무한반복이네요. 판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육할 때 마지막에 화내서 미안해 라고 해야 아이가 안심한다. 미안해 라고 하지 않아야 다음에 또 안 그런다. 부모가 잘못한 상황이라면 아이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잘못한 상황이라는 거는 부모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실수를 했거나 필요 이상의 어떤 상처를 줬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정하고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모로서 훈육을 하는 거는 아이를 교육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아이는 부모의 모든 걸 배웁니다. 훈육했을 때 그 말 한마디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실수나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사과를 하는 그 모습도 아이들이 배우게 되겠죠. 실수를 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순간순간 욱해서 아이한테 뭐 소리를 질렀다든지 아니면 과하게 좀 어떤 제지를 했다든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실수 이후에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이 부모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통 이게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화를 냈다는 거에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한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조금 그 후에 사과해야 될 부분 사과해야 되는 거가 더 중요하겠네요. 부모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없지 않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은 부모라는 게 아이에게 절대 화를 내지 않거나 항상 컴하면서 차분한 부모, AI 하잖아요. 정신과 의사 같은 사람 이런 게 꼭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그거를 좀 성숙하게 표현할 줄 아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조절이 안 돼서 아이에게 좀 과도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은 명확한 팩트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막 죄책감이 휩싸여가지고 그래 나도 미안했어 막 울면서 그렇게 되면은 뭔가 훈육 상황 자체가 되게 잘못한 상황처럼 아이가 그러네요.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실수를 했다면 그 이후에 아이에게 엄마도 아까 너무 놀라서 큰 소리가 갑자기 나왔어. 너가 놀랐을 것 같은데 엄마 큰 소리 낸 게 미안하다. 이렇게 어떤 팩트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사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고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모셔널 리페어. 우리말로 하면 정서적으로 복구를 해준다는 뜻인데 부모와 아이가 다 좀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부모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화를 내고 나도 좀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아이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살펴봐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죠. 그게 정서적인 복구입니다. 이 정서적인 복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엄마가 소리를 질러서 미안해 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 더 엄마가 큰 소리를 내서 너가 많이 놀랐을 것 같다. 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아빠가 오해를 해서 너가 되게 억울했겠다.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부모님이 나의 놀랬던 감정에 대해서 알아주는구나. 엄마도 아까 화났지만 그게 나한테 대해서 화난 게 아니라 내 행동에 대해서 네. 화가 났던 거구나. 상처가 아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렇게 해야만 이게 훈육과 별개로 그렇죠. 이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맞아요. 엄마가 내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났거나 내 행동을 고치고자 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엄마가 나를 싫어해. 엄마가 나를 거부해. 그냥 슬퍼해. 네, 그냥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에서는 이게 이제 무한 반복된다고 맞아. 말씀하셨어요. 사과를 하더라도 이 사과가 무한 반복되고 엄마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게 이제 사과가 좀 무색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안 하려고 노력도 같이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게 반복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그렇죠. 나의 이 감정이 어떤 걸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죠. 되게 단순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볼 게 많은 질문이었네요. 다시 한번 놀아볼까? 네, 제가 오늘 판결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다 알아요. 부모 눈치를 보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 훈육의 상황이 중요한 거다.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 할 때는